네, 오늘 보건복지부의 새 정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과 이길 2차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 현황과 또 돌봄 서비스 강화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계획을 보고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신 만큼 보건복지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지금 3시부터 4시 40분까지 약 100분간 저희가 보고를 하고 왔습니다. 예. 지금 금방 끝났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서 두텁게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주셨고요. 예. 또 연금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국민의 의견을 잘 듣고 사회적 합의를 좀 이끌었으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요. 또 세 번째는 그 건강보험 재정을 여러 가지로 잘 정밀하게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필수 의료, 요즘 아산병원 또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수 의료라 절실 지원을 하고 또 중증 수술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말씀 주셨고 또 우리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 가장 지금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도 전문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근거해서 잘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또 오늘 업무 보고 내용에서도 강조하셨지만 이 최근에 아산병원 사건 등을 계기로 이 필수 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아산병원 사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팀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지금 간담회 6차례를 가졌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이 공공정책 수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골든타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지금 그 뇌동맥 수술 같은 경우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개도술이 있는데 그런 수술에 대해서도 수가를 좀 많이 지원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가장 그 어려운 것이 요즘은 그 산모들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 산과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산부인과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출산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수가를 좀 많이 인상을 해주고 또 특히 어린이 병원들이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요. 많은 어린이 병원들이 이제 아이가 없다 보니까 적자가 심합니다. 네. 그런 데 대해서도 끝나게 되면 적자를 평가해서 이 적자를 보전해주는 그런 적극적 지원하는 그 수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사실 이 그 필수 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정책 수가의 도입만으로는 조금 어려움도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실 이 아산병원 사건도 이 수술을 할 수 있는 당직이가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는데 결국에는 의료 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인력 증원을 의료계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예, 저희 사실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네. 의료계와 대화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사 수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지난 20년도 9월 달에 의료계하고 서로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상당히 안정화되게 되면 다시 의사 증원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의견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의료계 협의하면서 서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유아 대상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유보통합이라고 하죠. 올해는 또 수건 사업으로 국정과제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육부가 앞서서 업무 보고에서 이를 언급한 바가 있었거든요.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교육부와 좀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겁니까?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이 33,000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치원이 8,600개가 있는데요. 2개를 어느 부처에 관할지를 통합하는 것이 바로 유보통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가 담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돌보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논의를 좀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나 이 학계의 의견은 뭐 교육 담당 부처로의 통합으로 좀 모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 찬성을 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예,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는 가장 그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또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또 교육부하고도 거기에 대해서도 열심히 좀 논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또 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연금 5차 이 재정 추계를 이달 중에 착수할 예정인데 34년 뒤면 이 기금이 고갈될 거란 전망도 사실 있습니다. 뭐 개혁이 절실한 상황인데 추진 계획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2041년쯤 되면 적자가 발생이 되고 네. 2057년 말씀하신 34년입니다. 그때쯤 되면 사실 고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8월 10일 날 그 지금 재정 재산을 추계 계획을 저희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그 계획을 논의를 하고 10월까지 국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통령님께서도 많은 의견을 좀 듣고 그 안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 얘기도 해보면요. 복지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24시간 돌봄 사업을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 임기 내에 뭐 정책 평가부터 해서 예산 집행, 전면 시행까지 과연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렇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지금은 저희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최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한 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한 명이 같이 붙어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TV 프로에서도 상당히 그 장애인에 대해서도 그 관심이 높습니다. 예. 2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이 지나게 되면 아마도 24년 6월 달부터는 본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빨리 이런 걸 찾아서 두텁게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난주 우리나라가 이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전 세계 1위라는 이 불명예를 좀 안게 됐습니다. 이 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막는 표적 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로서 한 200만 명이 오늘 확진이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 42.6%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 1년 전에 보게 되면 2,152명이 나왔습니다. 오늘 13만 8천 명이 예. 나왔거든요. 그때를 비교하면 그때는 사실은 22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낮에는 4명만 만나고 저녁에는 2명밖에 못 만났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모든 분들이 일상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2년 7개월째 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일을 해보니까 어디에서 환자가 나오는지 어떤 대책을 해야 될지를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많이 나오는 주로 참 외람됩니다만서도 노인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 많이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좀 아쉽지만 그 면회를 제한하고 우리 종사자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검사도 하고 그런 체계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옛날과 달리 지금은 오늘 아까도 나왔지만 10,000개 정도의 원스톱 진료기관이 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검사, 진료, 처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상도 충분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또 한편에선 이 보다 적극적으로 좀 먹는 치료제를 처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대상을 늘리는 방향은 검토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 일부 치료제의 경우에 재고가 쌓이면서 좀 폐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 처방 대상을 늘리는 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처방 대상은 기본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네. 5월에 바꿨습니다. 지금 아마 한 20% 정도가 처방을 노인분들이 받고 계신데 60세 이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처방을 빨리 좀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중증화 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저희는 한 30% 정도는 처방이 되지 않나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로 17일입니다. 엊그제도 의사협회하고 우리 시도국장들하고 합의 연석회의를 지금 영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 나오시게 되면 이게 특히 바로 그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갖추고 있습니다. 많이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재고는 63만 병분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소아 응급 환자와 관련된 대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로 숨진 어린이들 사례를 보면 0세에서 9세의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숨진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화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가장 가슴 아픈 사례가 바로 최근 4명 우리 소아들이 이렇게 네. 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아는 특별하게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아는 폐가 약하기 때문에 기관지가 하루만 해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아 치료를 위해서 소아 특수병상을 많이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727개를 확보해서 바로 소가 생기게 되면 바로 그 친구들을 바로 이송을 해가지고 이 병상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특히 소아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점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또 이 코로나를 계기로 이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이 제도화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계신 걸로 들었는데 이에 관해서 또 의학계의 반발이 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예, 의학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해보니까 지금 한 3천만 건 정도는 이미 그 비대면 진료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도 한 뭐 80, 90% 정도는 다 의원급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 사실은 초진은 아니고 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던 의원에 가셔가지고 다시 전화로 하시는 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계 입장에서도 약간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상당히 국민 생활 건강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하고는 같이 논의하면서 그 제도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길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